선생님, 그러면 방금 저희가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 자료에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 정도의 자료는 보통 컨설턴트들이 내부 자료로 쓰는 정도의 퀄리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의 기준 대치형 컨설팅 랩 대표 김민성입니다. 인문논술 김교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인문논술 원서를 어떻게 써야지 합격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논술에서 원서 전략은 얼마나 중요하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합격률이 2배,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아, 2배, 3배가 늘어나요? 네네. 논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서 전략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김경민 쌤, 올 때마다 저는, 아니 한여름인데 산타클로스 같아요. 올 때마다 자꾸 선물을 갖고 오시는데 오늘도 엄청난 특급 자료를 무료로 배포를 하신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논술 원서에서 빵꾸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은 대학별로 논술 시험 일정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서 네. 특정 대학에는 사람들이 안 몰릴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그 꿀팁을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실질 경쟁률이 과마다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어떤 학과를 써야지 똑같은 논술 시험을 보고 결국에 합격 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배 정도 높아질 수 있는지 등등등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논술 한 장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쌤, 그 대학별로 안 치는가 봐요. 그 시험 일정 왜 이렇게 다 겹치게 해놨죠? 네, 그러니까는 그 원서 접수를 할 때 네. 그 일정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맞아, 일정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볼 것은 특정 대학들이 갑자기 막 어느 날 똑같은 시간에 막 이렇게 시험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은 어딘가의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학은 애들이 안 쓰겠는데? 다른 대학 쓰겠는데? 그러면 여기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어디가 있죠? 예, 네. 11월 21일 날, 네. 토요일 날,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토요일 날 여러 학교들이 보잖아요. 수능 끝날 다음 날이네. 그래서, 인기 있는 학교들 같이 봐. 네. 건대, 건대. 경희대, 경희대. 서울캠퍼스, 이문체육, 예. 그 다음에 막 성균관대.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일 날에 경희대 국제 1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요건 이제 인문체육 계열이긴 한데 과들 보면은 외국어 계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입학을 하면은 경희대 국제 캠퍼스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아, 서울이 아니고. 예, 예. 네. 그때 시험을 보는 학교가 건대 서울 캠퍼스, 경희대 인문체육인대 서울 캠퍼스, 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아, 그러면은 수능 최저 자신이 있거나 논술 좀 잘 쓴다, 그럼 성균관대 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건대, 경희대가 수능 최저가 2합 5라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경희대 서울캠을 가거나 건대를 가지. 그렇죠. 경희대 국제캠을 쓰는 아이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에 쓰여 있는 프랑스어부터 해서 뭐 이제 등등 네. 이런 학과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경희대가 2합이긴 하지만은 사탐 2개 평균이잖아요. 네. 예, 건대보다 또 최저 맞추기가 좀 힘들어지고 하니까. 아, 그것도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실제로 경쟁률이 좀 하락할 것 같은데요? 근데 작년에도 21일 날 포지션이 학교 일정들이 요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경쟁률이라든가 그런 네. 거 보고 하시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2일 네. 일요일은 양성이 어떻습니까? 고대 보고요. 네. 서강대도 보고 예. 경희대 사회계열도 보고 네. 동국대가 동국대도 같이 봐요? 예. 네. 동국대 사회과하고 경영 요 시간 포지션 자체가 네. 고대하고도 겹쳐 경희대 사회계열하고도 겹쳐 음. 그러니까는 요 부분이 살짝 좀 구멍이 될 수 있겠다. 테이블로 봤을 네. 때는. 근데 고려대는 이제 그 워낙에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많은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사합 한 13 정도 나와도 자기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면 사합 8 맞출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쓰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네. 욕심내가지고. 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완전히 박살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고려대를 넣은 친구들이랑도 겹치고 네. 경희대 서울캠 국제캠이랑 또 둘 다 겹치기 때문에 동국대는 좀 소외를 받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이제 과는 인기학과기는 해요. 경영 사회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쌤 판단에 의해서는 이거는 조금 소외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요. 근데 경희대가 이제 그 서울 2라고 했을 때 요거는 서울 캠퍼스에서 시험을 보고 네.
국제2는요, 국제 캠퍼스에서만 시험을 보는 겁니다. 네. 국제2에 나온 자율전공이라든가 정외행정 과들은요, 나중에 붙으면은 서울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두 대학, 동국대와 그리고 경희대에서도 사회계열, 네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원서 접수 시즌 때 실시간 경쟁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을 써버리면은 네. 동국대 모든 과를 못 써요.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예. 4시 반부터 있는 네네. 학과들도 못 쓰네. 네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완전 꿀팁인데요. 선생님, 자, 그 다음 주로 가죠. 11월 28일 네네. 토요일. 네. 이때는 어디가 좀 구멍일 것 같으세요? 동덕여대하고 세종대하고 이화여대하고 한국외대, 한양대 시간이 겹치는데요. 엄청 겹치네. 예, 동덕여대는 올해부터 약술형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종대 쓰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수능 최저 잘 나와 맞출 수 있어. 이화여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 2합 4니까. 그리고 한양대 3합 7. 네. 그러면은 그렇게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이화여대라든가 한국외대, 한양대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세종대가 구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막 그쪽으로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 논술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의 욕망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이거를 알아도 내가 어차피 2합 5를 맞추나 2합 4 맞추나 혹은 뭐 이화여대가 국어 포함 2합 5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최저가 학생들이 느끼기엔 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의 급가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또 느끼니까 네네. 세종대가 몰릴 거를 알아도 이화여대나 외대 혹은 한양대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세종대가 그렇다고 뭐 폭발할 일은 네네. 없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수능 최저가 중요하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선택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대학하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니까 수능 최저를 좀 높게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나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날 11월 29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중앙대가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대표님 그 중앙대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어디 많이 쓸까요? 중앙대면은 보통 상경이나 사회과학 쪽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문과 학생들이 이제 상경계열 많이 쓰는데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중앙대 상경계열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외대도 또 쓴다라고 했을 때 외대 경영 네.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11월 29일 날 아침에 이제 중앙대 시험을 보고 외대로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시험 보는 학생들의 확률이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전에는 중앙대 상경계열 보고 네. 오후에는 외대 경영 보고 네. 이렇게 간다 보면은 소외받는 곳이 생기네요. 네네. 역크로스가 되는 건데 네. 외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언어 일본학. 네. 근데 안 그래도 학생들이 아시아 언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들이 구멍이 될 수가 네.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외대 경영학과를 쓰느냐 아니면 이 아시아 언어나 일본학을 쓰느냐가 실제로 경쟁률도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지 않나요? 많이 차이 납니다. 네, 실제 경쟁률로 따지면은 거의 뭐 2배 이상 네.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논술은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과가 뭐가 중요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논술을 지금 수능 후에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수능을 봤더니 외대의 정시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논술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의 나의 심리는 어떨까? 경영이고 아시아언하고 일본학이고 어디든 외대 붙여만 줘라 제발 가겠다 이런 심리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논술 원서를 쓸 때는 절대로 과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좀 얘기하거든요. 최대한 경쟁률 낮고 실질 경쟁률 낮을 만한 데를 쓰는 게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논술 열심히 준비하셔서 쓰실 거면은 이렇게 합격의 가능성이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이런 어떤 기회가 있는 학과를 전략적으로 고르셔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문과는 들어간 다음에 복전이라든가 심지어는 전과까지도 쉽잖아요. 맞아요. 쉽고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솔직히 취업할 때 문과에서는 과 보진 않잖아요. 대학의 네임밸류랑 이 학생의 어떤 스펙이랑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뭐 얘는 뭐 일본학 전공한 애가 왜 기업에 취업 원서 내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문과는 취업하거나 사회 나가서 과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과보다는. 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써서 떨어지면은 고졸.
근데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써서 들어가면은 한국 외대생.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는 합격률 자체가 2배, 3배가 아니라 요거는요 어마무시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합격이냐 땅. 불합격이냐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그렇죠, 땅.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방금 저희가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에 결국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학과의 선호도도 있겠지만은 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 자료에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 실질 경쟁률이 나와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는 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원서 쓸 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경희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대학 공개 자료를 보시면요. 네. 2019 학년도부터 8개 표본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와, 8개년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대박이다. 그래서 작년 2026학년도 실질 경쟁률, 그 다음에 충원, 그리고 합격생들의 노수 평균. 아. 예.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 경쟁률 한번 볼게요. 네. 국어국문학과 42.6대 1, 네. 사학과는 28.5대 1. 네. 제가 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철학과 37.6대 1. 네. 그런데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한 자리 등장합니다. 9.7대 1. 어디죠? 프랑스. 네. 스페인어 13대 1. 그 다음에 러시아어는 11.5대 1.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9대1, 두세 배가 아니고 5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인기학과를 쓴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비인기학과를 쓴 친구들이 논술에서도 조금 이제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5배가 아니고 한 7배 정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실제로 봤을 때는. 물론 서울캠이냐 국제캠이냐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졸이냐 경희대생이냐 해서 일단 경희대 먼저 확보하고 네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서울캠으로 그 전과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네. 뭐 그거를 좀 플랜 B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대학생을 성실히 한다고 했을 때. 예, 예. 그리고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입학하신 다음에 네. 경영학과 복수전공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복수전공은 또 사실 그 서울- 허들이 네. 높지 않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질 경쟁률 하고요. 또 중요한 게 합격생들의 노수 평균 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요거 작년 보시면요. 네. 국어국문학과 합격생들의 노수 평균 점수가 86.7점. 네. 근데 철학과 한번 보십시오. 93.9점. 네.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쫙 내려오시다 보면은 같은 인문체육 계열이에요, 지금. 네. 국제 캠퍼스. 프랑스어는 84.1점, 스페인어는 86.4점. 차이가 크네. 예, 평균 점수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 철학과 썼어. 네. 철학과 써서 떨어졌어. 네. 근데 프랑스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그런 학과 썼으면은 한국어 그런 학과 썼으면은 붙었을 수도 있죠. 있다. 아까 국어국문학과가 40몇 대 1의 실질 경쟁률이었잖아요. 네.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낮은 거였네요. 여기 실제 명목 경쟁률은 네. 152.4대 1이었네요. 예. 그럼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명목 경쟁률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결국에 실질 경쟁률이 과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실질 경쟁률이 40대면은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높은 네, 거죠. 상당히 높은. 저는 아이들 이제 원서 좀 지도를 할 때 실질 경쟁률 기준으로 한 15대 1 이하 이 정도가 저는 좀 적당하지 않나. 13대 1 이하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아이들이 논술을 잘 썼을 때 네네. 실제로 시험장에는 논술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따져 봤을 때는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 가시권에 이제 들어온다. 생각해보자고요. 13대 1이에요. 그럼 절반은 논술 준비를 거의 안 했다니까요. 그럼 자르면 6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수시카드 6장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개별 어떤 원서의 정말 최종 경쟁률을 6대 1 정도라고 생각하고 6장 쓰면 그 중에 하나 붙을 가능성 되게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좀 덤벼야지 국어국문학과 실질 경쟁률이 45대 1인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빵꾸나는 학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올해 좀 전형이 특이하게 변한 곳들은 네네. 또 잘 해석하면은 좀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쌤께서 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판단한 요소는요. 네. 수능 최저입니다. 네. 예, 수능 최저가 살짝 좀 변했어요. 수능 최저가 네. 낮아지면 유리한 거예요? 높아지면 유리한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은 네.
좀 이제 경쟁률이 더 빡세지고 몰리죠. 예, 몰리고. 논술은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웬만하면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오케이. 거기에서 수능 최저가 높아진 대표적인 학교 네. 성균관대입니다. 아, 맞아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0 탐 해서 3학년 맞춰도 되는데 네. 올해부터는 탐구 2개 평균으로 바뀌었고요. 네. 예. 그러면 많은 애들이 서강대랑 한양대로 많이 빠져나가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서성한 라인에서 어쨌든 카드를 한두 장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성균관대로 포함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비인기학과 봐가지고 실질 경쟁률도 좀 살펴봐야 되고. 네네. 네. 자,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좀 수능 최저가 완화되긴 했습니다. 네. 숭실대 2합5에서 2합 6으로 완화가 됐고요. 네. 연세대 미래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고요. 네. 근데 근데 연세대 미래는 문제 유형이 또 바뀝니다. 네. 약술형 논술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한국외대는 2합 4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LD하고 LT 네. 2합 3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LD, LT도 2합 4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은 하나 3에서 2합 6으로 강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홍대 있잖아요. 네. 홍대. 쉬워졌죠. 2합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3합 8에서. 그럼 아무래도 홍대는 좀 몰릴 것 같고. 많이 몰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외대 LTLD도 좀 몰릴까요? 그렇죠. 몰리고 네. 근데 대신 외대 글로벌은 수능 최저가 제 생각에는 글로벌 치고는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 3하고 2합 6은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많이 차이.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매우 많이 차이 나죠. 네. 네. 동덕여대가 아까 전에 약술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수능 최저는 올랐어요. 2합 7에서 2합 6으로 올랐습니다. 수능 최저 변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네. 작년 수능 최저들과 관련된 이제 경쟁률들이고 네. 그 수능 최저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살짝 경쟁률이 올릴 것이냐, 그렇죠. 낮아질 것이냐. 네네.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대표님 좀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요. 네. 그 여러 자료를 좀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논술 관련 자료 중에서 이 자료 어때요? 이거 뭐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이 정도의 자료는 보통은 컨설턴트들이 내부 자료로 쓰는 정도의 퀄리티죠. 근데 이렇게 시중에 뿌려지는 자료 중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와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보통 없죠. 대한민국 최고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죠. 아, 감사합니다. 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별로 네네. 근본적인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네. 좀 이런 특징이 있는 학생들은 이 대학을 넣었을 때 유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겠어요? 난이도로 봤을 때는 네. 확실히 그 좀 낮은 대학들이 쉽긴 쉬워요. 네. 뭐 덕성여대라든가 뭐 경기대라든가. 그런데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쉽다고 해서 다 아는 거 나왔네? 잘 쓴 것 같아. 나는 합격이겠네? 학생들이 그런 오판을 하거든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은 논술은 상대평가예요. 네. 상대평가니까 아. 아무리 쉬워도 쉬운 만큼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학교들이 더 무섭습니다. 아, 그러네요. 조금이라도 이제 실수해버리면은 맞아. 망했다 하고 떨어지면 괜찮은데 예. 붙었다 하고 떨어지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쌤, 저 시험 잘 봤어요 하면 떨어지고요. 네. 쌤, 되게 어려웠어요 하면 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논술의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글 쓰는 스타일하고 비슷한 학교로 좀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그런 네네네.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은 덕성여대 유형하고 어울려. 네. 근데 국어 포함해서 이하부를 맞출 수가 있어. 네. 그러면은 이화여대 써야죠. 그러니까 덕성여대 쓸 겁니까?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어떤 대학의 논술 유형에 더 적합한가를 따지기 전에 네네. 수능 최저를 먼저 따져야 된다. 수능 최저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딱 맞추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논술 실력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능 최저를 잘 맞추면은 똑같은 논술 실력을 가지고도 더 낮은 대학보다 더 라인이 높은 대학을 또 합격할 수 있는 게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쌤, 저는 어떤 학교 유형과 어울려요?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을 공부를 해서 네. 그 대학에 맞게 내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따지면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수능 공부 하시는데 네.
수능 국어 점수를 높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글쓰기 유형과 비슷한 학교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질문은 수능 출제를 나한테 맞게 바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에 맞게 시험을 맞추려고 하냐 이거야.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맞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야. 학습을 통해서. 저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네. 네. 저한테 맞는 학교가 뭡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학이 출제되냐 안 되냐 그 정도. 네. 아. 네. 수학을 못해. 근데 인문수리가 출제된 학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피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영어를 못해. 근데 인문논술에서 영어 재심이 출제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학교를 좀 피해야 되는 거고. 네. 요 정도. 나머지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원서 접수 끝나고 그 학교에 맞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본인을 맞춰 나가야 되는 네.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수학 실력이 이제 좀 좋으면 네네. 인문술이 나오는데 쓰시면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갈 그렇죠. 거고요. 왜냐면 네. 수능 최저도 걸려 있는데 여기서 수학 그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네네. 실질 경쟁률이 훨씬 더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 제시문 나오는 데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수능 3등급 이상만 돼도 솔직히 읽히긴 읽히는데 쌤 저 독해는 꽤 괜찮아요라고 해서 썼다가 틀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그 답안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수능에서는 오지선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힌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오지선다 보면 와 이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다라고 그 예측이 되는데 네. 논술에서는 내가 단어가 약하면 대충 이 문장 해석은 돼도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몰라서 핵심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조금 있거든요. 네, 그렇죠. 차라리 독해 실력이 조금 낮아도 단어를 조금 잘 아는 친구들이 영어 제시문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 네, 정확한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어려운 단어들은 또 학교에서 해석 밑에 주석으로 달아줍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영어 제시문은 논술에서 독해를 할 때 네. 어찌됐든 간에 다른 국문 제시문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어 제시문만 보지 마시고 다른 국문 제시문들하고 같이 보셔서 요 문장은 좀 해석이 안 되지만은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예. 어차피 저 제시문, 저 한글 제시문이랑 비교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얘만 보려고 하면은 되게 좀 그렇죠. 시험 볼 때 당황할 수 있다. 네네. 아, 좋은 팁인데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일정이 대학별로 좀 다르잖아요. 아까 네네. 봤듯이. 그럼 뭐 수능 이전에 보는 데가 있고, 네. 아니면 수능 끝나고 또 한참 뒤에 보는 데도 있어요. 네네. 12월 초에 보는 데도 있더만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런 너무 이 시험 일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은 대학 중에서 유불리로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대학들 혹은 피할 대학들이 있을까요?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논술 보는 학생들, 길 가리는 학생한테 하나 잡아다가 네.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저기 수능 전에 논술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 부담돼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럼 역으로 우리는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수능 끝난 다음에 바로 보는 학교들 말고 네. 28일이라든가 29일 날 보는 학교들 네. 대략적으로 뭐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뭐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공부할 시간이 많습니다. 네. 네, 수능 끝난 다음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시 봤어. 수능 가채점 할 거 아닙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 대학이 나와. 그렇죠. 근데 뭐 1점 차이로 뭐 한국외대 최저를 맞췄어. 네. 그러면은 수능 끝난 다음에 한국외대 보기 전까지 진짜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에 14시간 해야죠. 예. 근데 안 해요. 안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분위기가 수능 끝나고 하니까 놀자 분위기? 아니, 논술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마지막으로 보는 학교 때까지 네. 최선을 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여러 군데 학원에서 파이널 수업을 하니까 파이널 수업 들은 다음에 그냥 뭐 한 번 들었으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 친구들은 허수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공부 방법대로만 하시면요. 역전할 수 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다. 네. 제 제자들 같은 경우도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떨어졌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직후 말고 좀 이후에 보는 학교들 이런 네. 학교들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 뭐 네. 성신여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이런 학교들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네. 좋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 저희가 사회적 비용을 많이 낮추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니, 논술 원서 진짜 오늘 영상만 들어도 네. 뭐 어디 전문가 찾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 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진짜 거의 다 풀었잖아요, 지금. 네, 노하우들을 다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원서 컨설팅 논술 쓰시는 분들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떤 돈을 맡은 거니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대신 대가는 있죠. 뭐 하셔야죠? 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야죠. 네, 요 정도 지불은 저희가 좀 조건으로 걸겠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이 자료는 전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유튜브 채널도 이용해 주십시오. 아, 네. 경민쌤 채널 많이 이제 논술 쓰는 친구들은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는 경민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저희가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꿀팁들 더 방출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만 딱 해주세요. 전략은 저희가 서포트를 해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